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상병수당 사업이 서비스 사업이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병이라는 것은 업무와 별개로 생긴 병을 말합니다. 일하지 못하면 정부가 최저임금의 60%를 주는 사업인데요. 아무리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어서 돈을 계속 벌어야만 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 이제는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문제 그럼 이제 좀 한시름 덜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아파도 증상을 보여도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 또 여기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자 이제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건데요.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줄여서 근로자의 어떤 건강권을 보장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면 모두 도입이 됐었던 만큼 국내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거죠. 네, 우선은 전 지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 몇몇 곳에서만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네,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이런 곳 6곳입니다. 시범 지역은 어떤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모델을 적용하게 되고 최대 보장 기간도 90일과 120일 등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 적용 기간인 만큼 다양한 모델로 시행을 해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 본다. 이제 이런 취지이죠. 그러면 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이제 임금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아예 제도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으로 꼽힙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올해 하루의 어떤 최저임금의 어떤 60%인 43,960원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아파서 쉬게 되는 첫날부터 이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이제 촉진할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대기 기간을 좀 뒀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일 이후, 최장 14일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이제 보장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인 어떤 생산직 근로자가 있을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이제 골절상을 입어서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친 후에 최장 14일까지는 이제 수당을 못 받으니까 15일부터 하루에 43,960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경우에는 한 70만 원 정도 이제 쉬는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70만 원 말씀하셨는데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이런 금액만 받아서 생계 유지가 가능할지가 의문이거든요. 네. 해외에서 많이 이 상병수당 도입했다고 했는데 해외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 상병수당이라는 게 완전히 본인의 어떤 생활을 다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상병급여의 어떤 협약 기준을 보면요. 상병수당은 이제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이전 소득의 한 60% 이상은 보장돼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한 112만 원 정도 이제 그런 상병수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특정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대기 기간이 7일이면 이제 조금 더 많아지겠죠. 이제 14일을 기준으로 이제 했을 때, 7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팠던 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인정을 좀 안 해주는 그 기간이 이제 이 대기 기간인 것인데, 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14일까지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14일은 좀 너무 길다. 네. 뭐 보통 아플 때 2주 정도 아프면 정말 오래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크게 아픈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해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영역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재정 여건이 나라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경우의 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경우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데요. 그동안 이제 아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그런 부상 또는 질병도 근로가 어려워졌을 때는 이제 지원을 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업무상 질병은 이제 기존의 어떤 산재보험급여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병수당은 이제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미용 목적의 어떤 성형과 같은 그런 질병 치료가 아닌 경우는 그 단순한 이제 증상, 진료 이제 이런 경우만으로는 좀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이제 출산과 관련된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따졌을 때 우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병수당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의료기관에서 15,000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이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고요. 네. 이제 사업장 근로자일 경우에는 의료 이용 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대표번호 이제 해당 지역 관할 지사로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정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후에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이번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정부가 이제 3년 동안 단계별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에 2025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다른 감염병 유행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조금 더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시기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이죠? 네, 요즘 말끝마다 이제 너무 덥다. 이제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덥다 보니 이제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 더위 먹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특히 낮에 이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농촌의 어르신분들, 뭐 온열 질환 환자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열로 인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급성 질환인 온열 질환은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실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뜨거운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면 이런 질환이 걸려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피로감 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물, 그늘, 휴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 일사량이 많고 가장 더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면 좋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양산, 모자 같은 햇볕을 직접적으로 이제 좀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물 마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제 올해 여름 유난히 더운데 좀 주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하다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회사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부가 상병수당을 도입한 만큼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